네, 안녕하세요. 오늘 람다 256에서 베리파이 바스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그로스팀의 권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트래블 룰의 배경과 트래블 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인 베리파이 바스프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트래블 룰에 대해서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이제 솔루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먼저 왼쪽에는 FATF 권고 사항과 그리고 국내에서 FATF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 룰 솔루션이 왜 필요한지, 어떤 솔루션인지를 말하고자 하는지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FATF란 Financial Act Task Force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 규범이 금융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FATF 권고사항이라고 부르는데요.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각 국이 취해야 할 사법제도, 금융 시스템 및 규제, 국제 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준이 되는 구속력을 갖고 있는 국제 규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6월에 있었던 FATF 영상 총회에서 다룬 가상자산 사업자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각국 FATF 회원국에서는 총 39개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회원국에 속한 금융당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지침서 작성을 권고하는 내용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 놨고요. 또 이제 트래블 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트래블 룰의 배경은 이제 미국 은행법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금융산업에서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금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은행법을 트래블 룰이라고 하는데요. 금융회사가 타 금융회사로 자금을 이체할 때 거래 당사자, 즉 수신인과 송신인 모두의 신원 정보를 이관할 것을 명시한 법령을 트래블 룰이라고 부릅니다. 즉 트래블 룰은 기존 제도의 금융권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규칙을 이제 가상자산 제도에다가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FATF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에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2021년 3월 특근법 시행령이 내려졌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걸쳐서 2022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는 트래블 룰을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FATF에서 발표한 수정안 2021년 6월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러한 그림으로 되어 있는 수정안입니다. FATF의 권고항 16항인데요. 다음 달 10월에는 이 수정안을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FATF와 같은 국제 규범에서는 규범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내용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FATF가 권고하는 기준을 어떻게 이행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수정안에서는 FIU가 가상자산 사업자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STR, 즉 의심거래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을 강화를 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금융기관에 충실하게 보고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이번 개정 사항을 이행한 국가는 총 128개국 중에 58개국만이 이 개정 사항을 이행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다수의 회원국들은 아직 트래블 룰을 포함해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여서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글로벌한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였고 빠른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장표에서는 FATF가 바스프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를 해보았고 그리고 글로벌 바스프들은 어떻게 FATF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요구사항에 따르면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크게 지게 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FIU의 라이센스 및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신고 접수를 완료를 해야 하는데요. 이게 9월 이번 달 25일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상자산 송수신 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금 거래소의 고객명이나 지갑 주소, 그리고 고객 정보, 고객명, 그리고 그리고 받는 자의 지갑 주소 같은 내용들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스프 및 기타 이 요구사항을 따라야 하는 의무기관들은 ML, TF, 위험 의심 고객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관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규제 당국이 이 일을 요구할 시에, 이 거래 내역을 요구할 시에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트래블룰 도입을 위해서 금융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일본, 싱가폴, 영국, 유럽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선진국들은 지금 트래블룰을 적용하기 위해서 솔루션 및 개발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에서 트래블룰 솔루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업체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타베네이고요. 노타베네는 IBMS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IBMS는 바스프 사업자 간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지키는 메시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VV도 베리파이 바스프 솔루션도 이 프로토콜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업체의 특징에는 사이트 내에서 디렉토리를 검색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바스프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그나 브릿지 대만 업체인데요. 마찬가지로 IBMS 101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조금 다른데 이제 IBMS 101 모듈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데모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강제를 시키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베리파이 바스프 서비스는 다 뒤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사이퍼 트레이스라고 하는 솔루션의 특징은요. 직접 듀 딜리전스를 할 수 있는 트릭소 퀘스처네어라는 것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스프가 직접 채워 넣게끔 요청을 하고요. 이 퀘스처네어를 직접 채워 넣을 수 있게끔 요청을 하고요. 이 질문의 내용들은 바스프가 라이센스를 받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직접 바스프가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 퀘스처네어는 어떤 바스프가 다른 바스프에게 보내서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 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IBMS와 또 다른 프로토콜 X509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넷키는 트랜잭션 ID라고 하는 트래블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베리파이 바스프 솔루션의 가장 큰 특징은 유일하게 좀 커머셜하게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리파이 바스프, 이제 저희 람다 256의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싱가포르 베리파이 바스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과 트래블 솔루션에 대해서 크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왼쪽에 보시면 싱가포르 당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싱가포르에 처음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요. 오픈을 하게 된 배경으로는 싱가포르에 맞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사업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 취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스는 지난달 8월에 호주 설립법인 인디펜던트 리저브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 많은 거래소를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제도권에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가상자산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처음 런칭을 했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FATF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 가상화폐에 관한 규제를 가장 빠르게 입법화한 게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싱가포르에서 솔루션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서는 저희 베리파이 바스프 트래블룰 솔루션에 대해서, 이 플로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왼쪽이 보내고자 하는 이제 사업자이고요. 가상자산을 보내고자 하는 사업자이고, B는 가상자산을 받는, 수신하는 거래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센트럴, 이제 베리파이 바스프라고 하고 센트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서비스이고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P2P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A가 B로 가상자산을 보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A에 있는 유저가 수신자를 검색을 합니다. API를 통해서 B에 속한 수신자를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보내고자 하는 A 거래소에게 퍼블릭 키 생성을 요청을 합니다. 키페어를 요청을 하고요. 생성을 요청을 하고 그러면 A에서 키페어를 생성을 합니다. 3번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4번에게도 B 거래소에게 키 생성을 요청을 하고 그 이후에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B 거래소는 키를 받아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열어볼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점은 저희 솔루션은 개인정보를 이 센트럴에 저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컬 서버, 그 엔클레이브라고 하는 로컬 서버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으로서 보안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제 A와 B가 있고 중간에 이제 베리파이 바스프라고 하는 저희 서버가 있습니다. 이 서버에서는 센트럴과 어드민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솔루션 특징을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설치가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하고자 하는 거래소에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베리파이 바스프 센트럴 서버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인클레이브라고 하는 파일을 로컬에 설치를 하시면은 베리파이 바스프의 센트럴 게이트웨이와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막 별도의 개발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일회성 공개 개인 키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하나의 거래를 할 때에는 일회성으로 키 생성을 요청을 합니다. 타 솔루션의 경우에는 키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서 해킹의 위험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거래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해킹이 된다 하더라도 단 하나만의 특정 거래에 대해 내용을 제외를 하고는 보안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확장성 측면인데요. 저희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어느 트래블룰 솔루션의 경우는 특정 네트워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만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자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저희가 말을 하는 트래블룰 얼라이언스에 들어와 있는 거래소에 보내는 과정을 이제 한번 플로우로 만들어 봤고요. 앞의 내용이랑 조금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베리파이 바스프 솔루션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FATF가 명시하는 트래블룰 요구 조건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당국의 금융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비스 화면에 저희 솔루션의 서비스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저희 베리파이 바스프 솔루션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간략한 설명과 다큐멘테이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큐멘테이션 화면인데요. 다큐멘테이션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설치하는 방법과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플로우에 대한 설명이 동영상과 글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솔루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얼라이언스에 대한 그런 얼라이언스에 속한 거래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웹사이트라든가 거래소가 속한 국가, 그리고 비즈니스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 그리고 라이센스를 발급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이 디렉토리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저희 베리파이 바스프 파트너사들이고요. 크게 이제 20곳 정도가 지금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베리파이 바스프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